권고사직, 해고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두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한테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각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놓았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두 개념에 대한 차이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영규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 노무사님, 저희 그럼 이 권고사직과 해고가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냐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너 나갈래? 라고 동의를 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이고요.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너 나가 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럼 먼저 권고사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그 말씀해주신 그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합의를 하는 형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때 사직서 작성 같은 것이 뭐 반드시 의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로 합의하에 사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러한 경우 그러한 사직서는 내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라는 입증 자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럼 이 근로자분들께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저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명시하게 되는데 그 상실 코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23번 코드와 근로자 과실로 퇴사하는 26번 코드로 저희가 상실신고 코드가 구분이 되는데요. 권고사직 중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퇴사하는 26번 코드 중에 26-2번 코드로 상실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사유가 정말로 근로자한테 중대한 귀책이 있는 사유인지 근로자 본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권고사직을 당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거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들이밀었어요, 사업주가. 근데 거기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그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해고는 법적으로 서면 통지가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구두로 한 거라면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방금 해고는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근로자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린 서면 통지는 해고의 절차적인 요건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절차적인 요건뿐만이 아니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이 근로자가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 라고 한다면 그 사유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해고를 하는 사유가 모든 객관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서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해고까지 갈 만한 일인지 너무 그게 과하지 않은지 해고의 양정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서면 통지인 절차적 요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 해고에까지 이를 만한 과한지, 이게 과하지 않은지에 대한 양정에 대한 판단,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근로자분 입장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을 뭐 다른 데 신고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부당해고를 뭐 구제 신청한다거나 그런 게 뭐 가능한 걸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는 뭐 전혀 구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 해고의 자체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받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해고 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해고에 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말씀해주신 해고예고는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제외되는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그리고 천재사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고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요. 사업주가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구비하신 다음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 주시면 되고 이 진정은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 걸까요? 해고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 일단 해고의 사유가 회사의 사정인지 아니면 정말 근로자의 사정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고가 회사의 사정인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거고요. 다만 근로자의 사유로 해고를 한 경우 중에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대표적인 중대한 귀책의 사유에는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한 사례, 재산이나 영업 등의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례는 실업급여가 제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당한 해고가 어떠한 사유로 인한 해고인지 근로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사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사직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게 해고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노동법 정보를 많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 김현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